여러분, H모빌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은 그 가정 채무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,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. 근데 거기에서 정말 모순점이 너무 많아요. 그 도둑과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세요. 이 경제가 우선 살기 위해서는 집값을 낮춘다, 뭐 대출 금리를 높이고 또 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,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.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뭐 환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출 수도 없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대출금이라는 거는 이 작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거나 또 그 사업체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쓰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. 그게 대출이에요. 그런데 그들에게 낚시터에 가서 밑밥을 빌려줄 테니까, 미끼를 빌려줄 테니까 한 마리 잡으면 나한테 내가 다 갖고 너는 그 머리 조금만 가져가, 이렇게 하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? 그게 대출 이자예요. 우리나라 80%가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죠. 어린이 아니고는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대출금이 있는 거죠. 그런데 트럼프는 자국이 우선시 돼야 된다. 그 얘기는 자국민이 살아야 자기가 세계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, 미국이 먼저 살아야 다른 나라도 또 역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, 이런 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주택 가격 안정하겠다고 그 말만 하는 그 정치는요, 너무 그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집값은 자재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싼데 오직 집값만 낮추겠다? 자재는 너무 비싸서 생산할 수가 없는, 단가가 안 맞는데 어떻게 낮추려고요? 사지 못하게, 대출을 안 하게,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서 집값을 잡는다고요? 그러면 인구 감소가 더 빨리 되고요, 더 그 약한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. 젊은이들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애사심을 갖고 또 애국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데, 그들이 평생 가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대출 금리도 높고, 그러면은 병신 만들어서 계속 너는 안 돼, 너는 안 돼, 집에 있어,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. 경제학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예를 들어 그 경제학으로 이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책을 한번 펴서 우리가 독파해 보자고요. 그리고 뭐 유통 원론이라든지 광고, 투자, 증권, 경영 산책, 경영 분석, 매경, 고용관계론, 글로벌 마케팅, 재무관리, 회계 원리, 경제 경영 핵심,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이 책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, 여러분들은? 이 많은 책을 공부하게 되면 무엇이 느껴지냐고요. 이 책 한 권에도 꽂혀 있는 게 대부분 다 정립해 보면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잘 수입도 창출해서 잘 살자,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, 그 원리와 논리를 풀어헤친 게 이 책이거든요. 이거고 다 그런 책입니다. 고용관계론을 봐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써서 이익을 창출해서 또 그 사람도 살고 업주도 사느냐, 이거를 적어놓은 게 이만큼을 시간 내서 써놓은 거예요.
경영 사례 연구,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잘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직원을 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, 그런 것을 다 써놓은 게 책이거든요. 제목은 달라도 그 핵심은 똑같아요. 핵심은 똑같다고요. 모든 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핵심인데, 그거를 배제하고 이자를 많이 높인다, 또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 채무를 낮춰야 된다. 가계 채무가 낮춰지면 그 일을 하려고 벌려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기업은 세계를 위한 장사를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들,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만들고 또 생산해서 살아갑니다. 그런데 그 기초를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기초를 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수익도 없는데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,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두 채 있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? 두 채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. 자녀를 셋을 낳거나 넷을 낳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. 그런 사람들은 내 자녀가 결혼했을 때 다른 집 가족의 대를 이어야 하고, 또 다른 집에 자녀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해주려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집을 하나 더 사주고 싶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주게 되면 또 취득세 또 내야 되고 계속 연거푸 계속 세금만 내다가 집값보다 더 많이 나가요. 그런 정치를 하면서 그게 바로 내란이고 국가 부도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,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현혹되는 말만 하고 솔깃한 말만 하면 저게 맞는 말이다, 저것이 다 옳은 말이다, 이것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? 우리가 정말로 수치상으로 세계 9위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. 가난한 사람 10명 중에서 제일 가난하지 않다는 그런 뜻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. 정말로 우리가 9위가 되려면 9위에 맞는 합당한 그 생산력과 수출력, 또 열심히 일하는 근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일은 자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해서 돈 벌어서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돈이 많은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복지를 잔뜩 늘려주는 나라가 될 수 있죠? 기존에 사과 10개 달린 거를 다 따서 나눠주는 게 복지인가요? 그럼 그 나무가 말라서 죽는데요. 나도 없으니 너도 없어야 되고 다 죽자, 이거는 미친놈 생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빵과 음식을 나눌 때 노력한 사람은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, 또 창고에 쌓여서 먼지구덩이가 될 자동차들을 월부를 해서 타고 다니고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게 경제거든요. 어떻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집 한 채 사고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식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. 금리를 낮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돼요.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고, 또 아무리 그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도 내수가 살면 그것마저도 점점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.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오르는 그
환율 그거에만 곤두세우지 우리 다리에 썩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하죠? 경제를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정 미시적인 경제가 무너지면 거시경제가 무너지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? 나눠주는 데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먹을 게 계속 이제 생기나요? 노령 인구가 많아져서 걱정을 왜 하죠? 노령 인구도 일할 수 있는 나이 정년이 65세까지 늘려놓고 또 계속 일을 하게 하고 하면 충분하게 되고, 그렇게 일하는 사이에 젊은이들이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, 집도 많이 살 수 있도록, 집값이 아무리 높고 낮고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. 낮은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. 집값이 높아도 장기 저리로 대출해서 경제를 순환시켜주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도 많이 낳게 돼요. 태만하게 앉아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가서 현장에서 그냥 뛰는 사람들하고 누가 그 생산 능력이 많을까요? 돈과 물질 말고도요, 자녀 생산 능력도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보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도 더 많이 낳아서 양육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는 게 많단 말이죠. 가만히 태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은요, 자녀 낳으라고 해도 못 낳아요. 또 누가 낳아주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치를 하려면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돼요. 지금 나라가 어떻게든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 때려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. 정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국가에선 만들어줘야 돼요. 그게 바로 저금리로 사업을 투자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땀과 소득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고, 또 젊은 사람들이 땅도 사서 건물도 짓고 막 자기 사업체도 늘리고 하다 보면 해외에서도 우리 관광을 많이 오게 됩니다. 아,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? 그러면 관광자 수입도 되고 또 해외 수출도 증대되고 국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경제를 공부했네 하고 상상만 하고 추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럴 시간에 가서 정말 뛰고 노력하고, 또 일하는 주체들이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인데, 그런 분위기는 다 죽여놓고 놀아준다고 하고, 이거 정부가 아닙니다. 정말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다 하려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. 전쟁터를 지키는 것도 일이에요. 또 나와서 회사 출근하는 것도 열심히 전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또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낳는 것도 전쟁과 똑같아요. 모든 게 똑같은 거죠. 남의 식구를 데려다가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남의 식구를 데려다가 또 다른 생명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뼈지게 일해서 벌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낳게 하겠다, 이런 것과 다른 것이 아니죠.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쓸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는 그 미친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, 평생 일을 못 합니다. 정말 멍청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하게 되면, 아, 다른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는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구나, 존경한다. 또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, 아, 또 다른 생명체를 더 연거푸 나게 하는 그 애국자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, 또 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면 저 녀석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지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도 저게 전부 다 외상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자와 소득세와 모든 것을, 재산세를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는 밥 세 끼만 먹으면서 사회의 세상에 공헌을 하고 있는
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바로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. 그 사람들이 그 행정을 잘 이루어지도록 역군이 돼주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이런 상이에요. 행안부 장관상 이런 걸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간 없어서 못했다고 해도 작은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정치적 싸움 그만하세요. 해외에 나가서 자꾸 수주하게 대통령이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게끔 해야지. 저놈은 개새끼야. 개새끼라고 욕먹는 시간도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때 동안 노력해서 일하게 만들어야지. 그 귀한 인력을 인구도 없다고 하면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왜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냐고. 일을 많이 하게 해야 되죠.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된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파이팅!